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은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오랫동안 보위부 안전부장으로 근무했던 박철민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 체제 내에서의 삶, 그리고 그 속에서의 개인적 갈등과 선택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박철민은 충성스러운 북한 간부로서 오랜 기간 체제에 헌신했지만 그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그의 삶은 극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자유를 위한 고뇌를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생을 회령시에서 살아왔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북한 체제는 신념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영웅으로 존경받았고 저는 그의 명예를 이어받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연스레 저는 회령시의 보위부 안전부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회령시는 김정은 원수님의 할머니 김정숙 동지의 생가가 있는 중요한 지역이었고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국경 관리와 통제의 중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저는 북한 정권에 충실한 일꾼으로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왔습니다. 탈북 시도를 저지하고 체제를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직무가 아닌 저의 신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의 손에 붙잡혀 처벌을 받았지만 저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 믿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체제를 보호하는 일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급격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 딸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제 딸 박지혜는 회령시의 고등학교에서 수재로 불리던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학교에서도 항상 최고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지혜가 대학에 가서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저는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장래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의 야간 검열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 시청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한국 문화는 북한 체제의 모순을 드러내며 자유로운 나만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은 곧 체제에 대한 반발로 간주되며 그에 따른 처벌은 가혹합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살아오면서 저는 체제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제 딸이 이러한 반사회주의 행위로 적발되었다는 사실은 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수년간 충성해왔던 체제가 이제는 저와 저의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딸 지혜의 사건은 저를 끝없는 고민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저는 딸을 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간부들이 저지른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이나 영향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 역시 딸을 위해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심각했고 이미 중앙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딸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두려움은 지혜가 그저 금지한 남한 드라마를 시청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미래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북한 사회에서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며 그녀의 장래는 물론이고 저의 명성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첫 번째 방법은 중앙당 간부들과의 로비였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쌓아온 인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고위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접근했고 이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 지혜의 사건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김정은 원수님의 직접적인 지시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지시한 회령시의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 엄단 조치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혜의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당 전체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상징적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로비를 통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앙당 간부들 중 몇몇은 저에게 은밀하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너무 커지기 전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저에게 탈북을 고려해보라고도 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저의 지위와 명성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며 더 이상 북한 내에서 안전한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저는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탈북이라는 선택은 단순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충성해온 체제와 결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제 아내도 제 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고 우리는 함께 이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북 과정은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저는 회령시에 철저한 감시망을 뚫고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기 위해 안전한 계획을 세웠고 모든 것이 철저히 준비된 상황에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한밤중에 두만강을 건너기 위해 우리는 강가에 몰래 접근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 제 마음은 끝없이 떨렸습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우리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북한군의 경계를 피해 탈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상으로 했던 일들이 탈출하는 자를 검거하는 일이라서 탈출의 위험성은 잘 알고 있었죠. 강을 건너던 중 한순간이라도 발각되었다면 우리는 즉시 체포되거나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체제에 충성하기 위해 잡아들였던 그 무고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몹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딸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저희 심장은 더욱 아팠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습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발각된다면 나머지 가족들이라도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며 움직였습니다. 물속에 발을 디디는 순간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총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경계병의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추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북한 공작원들의 추적을 피해야 했고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탈북자 신분으로 중국 내에서 살아남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고 경찰이나 북한 공작원의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힘든 것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몹시 힘들었지만 저희 가족은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 그들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추적을 피하며 드디어 한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압 속에서 살아온 저와 제 가족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잔혹함과 억압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찾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수많은 도전과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일,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일, 그리고 저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유로운 사회에서의 삶은 고맙고도 감격스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혜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대학 입시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고 한국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꿈은 대학에 입학하여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와 탈북자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학 입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새로운 언어와 문화, 그리고 교육체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는 매우 경쟁적이며 북한에서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매우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의 결심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지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도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딸을 도와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한국에서의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에 몰두하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언어와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의 어려운 시절을 겪고도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열정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결심은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저와 제 가족은 조금씩 그곳에 적응해 갔습니다. 지혜는 점차 한국어 실력을 늘려갔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가까워지며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런 딸을 보며 저는 비로소 우리가 탈북을 통해 얻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결국 한국의 한명문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저와 제 가족에게 있어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그 결과로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혜는 대학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탈북자 문제를 연구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혜의 성장을 보며 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탈북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 결국 저와 제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지혜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체제에 충성하기 위해 단속하고 처벌했던 무고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체제의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부조리와 억압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후 저는 탈북자들과 함께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억압을 알리는 것이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일을 구하려 했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북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단순한 노동이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높은 기술과 교육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간 쌓은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웠고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지혜가 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가 참으로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권력과 명예를 지녔던 제가 이제는 단순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가족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는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반드시 이겨내야 할 시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지혜는 대학에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탈북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기록하고 다른 탈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지혜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도 북한의 현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을 연구 주제로 삼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지혜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여러 매체에 출연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북한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 그리고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혜는 이제 단순한 대학생이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대표하는 목소리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헌신이 결국 결실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지혜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의 성공을 지켜보며 저 또한 새로운 목표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들이 처음 겪게 될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국 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제가 탈북자로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면서 많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저와 같은 고난을 겪으며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북한에서 겪었던 고통과 억압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자유를 찾았고 그 자유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를 찾은 탈북자로서 북한의 현실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자유가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북한에서 오랜 기간 충성했던 한 인물이 체제를 떠나야 했던 이유와 그가 겪었던 내적 갈등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를 바라며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하여 잘 살아갈 수 있게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평양정보통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